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40만 닉스 얘기하고 저희가 50만 닉스 얘기한 게 엊그제인데 62만 원 SK하이닉스 주가 돌파했습니다. 80만 닉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추세라면은. 자, 하이닉스에 따르면은요, 내년도 일단 HBM은 당연히 완판이 됐는데 HBM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D램, 낸드 싹 다 팔 물건이 없다라고 하고요. 지금 D램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을 일단 공시를 못할 정도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와중입니다. SK 하이닉스 이야기도 좀 해보고 오늘 엔비디아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느닷없이 수출 않겠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좀 해보고 뭐 시간이 되면 AI 솔루션 이야기까지 가보도록 할 텐데요. 영민 매니저, 80만 닉스 됩니까? 어제는 뭐 8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짜리 목표가도 나왔잖아요. 제가 뭐 이 시간에 계속 삼성전자, 하이닉스, 닭공 얘기를 계속 해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이제 자고 일어나면 계속 목표가는 올라가는데 그 목표가가 올라가는 게 그냥 뭐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이게 숫자가 계속 이제 뒷받침이 좀 된다라는 거거든요. 가장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하이닉스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내년에도 HBM4 시장에서 뭐 나름대로 이제 좀 지배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나 뭐 마이크론이 이제 시장 진입을 하겠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절대적인 수량을 이제 SK 하이닉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 여기서 사실 메모리의 이제 쇼티지가 장기화된다라는 게 결국 파생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시각에서 수요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업사이클이 이제 다운사이클이 이제 결정됐었던 반도체 사이클과는 달리 굉장히 이제 큰 변수가 하나 생긴 거예요. HBM이라는 매우 큰 변수가 하나 생겼고 이건 제가 여러분들께 거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좀 강조해드렸던 부분이죠. 어쨌든 SK 하이닉스의 이제 경쟁 기업들이 HBM 시장을 이제 추격하기 위해서 웨이퍼 투입량은 계속 늘리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수율은 하이닉스를 이제 못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지금 메모리가 증산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제 설비 투자를 공격적으로 한다라고 가정을 해도 사실상 HBM 쪽에 이제 투입되는 양을 이제 감안을 해보면 다 뺏긴 거죠. D램 쪽, 전통적인 이제 D램 쪽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제 쇼티지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까지가 아니라 뭐 내후년까지도 쇼티지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고 사실 이제 지금 정도 분위기라면 SK 하이닉스가 내년에 이제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뭐 거의 80조 원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D램 쪽도 너무 좋고 지금 낸드 쪽도 살아나고 있죠. 거기에다가 뭐 HBM4에서는 HBM3E보다 훨씬 더 막대한 이제 이익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매 분기 평균적으로 20조 원 정도 이제 영업이익을 거둔다라고 하면 내년도 이제 12개월 포워드로 이제 우리가 PER을 계산해 봤을 때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한 450조 정도 올라왔잖아요. 근데 내년도에 만약에 이제 거의 뭐 80조 원 정도를 번다라고 하면 12개월 포워드로 이제 PER 10배만 때려도 시총이 800조예요. 근데 지금 현재 450조 정도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고 사실 마이크론은 지금 PER이 10배가 훨씬 넘잖아요. 그 정도 수준까지 간다라고 하면 SK 하이닉스 주가가 뭐 80만 원을 부르든 100만 원을 부르든 120만 원을 부르든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리 크게 지금 고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제 마찬가지 논리죠. 삼성전자도 어쨌든 뭐 HBM4 시장에 지금 젠스당 CEO가 와가지고 뭐 넌지시 이제 립서비스를 한 거긴 합니다만 어쨌든 시장 진입에 대한 이제 기대감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레거시 쪽 뭐 범용 D램 쪽만 놓고 보면 뭐 하이닉스보다도 훨씬 더 이제 또 높은 생산 캐파를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상당 부분 또 삼성전자는 수익을 이제 거둘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역시도 지금 뭐 15만 원 목표 주가가 이제 나오는 게 그리 저는 뭐 크게 뭐 고평가되어 있는 위치는 아니다라고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익 모멘텀 속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가 상승하는 거고 결정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을 이제 오래전부터 비교를 많이 해드렸었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그냥 가도 시총 2배는 받아야 된다. 그 정도로 지금 그동안에 철저하게 우리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저평가되어 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놓여 있다가 최근에 우리 K 증시가 이제 재평가를 이제 본격적으로 받게 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있다라는 것도 어찌 보면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이유다. 그래서 너무 이제 수급 쏠림이 이쪽이 좀 심하다라는 게
약간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만 많이. 이건 뭐 비단 우리 시장에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일본도 네.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지금 보면 M7 기업들이 지수 상승의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맞아요. 때문에 아무래도 일정 부분에 지금 뭐 특정 종목의 수급 쏠림은 지금 현재 시장 트렌드가 우리가 AI를 이제 기반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AI에 엮이지 않은 다른 종목들은 사실 좀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만 좀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수준은 절대 뭐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 좀 근데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조정시 매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제인 거죠. 조정의 기회를 안 준다는 게 네. 문제죠.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여기를 막 4, 5%대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기다리는 조정을 이제 주지 않는다. 근데 네.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그냥 하이닉스는 바로바로 그냥 사시는 게 바로바로? 좋겠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었잖아요. 네, 네. 지난주에도 그냥 5일선 이격 조정이 한 이틀 정도 얕은 조정이 들어왔었어요. 그때가 그래요? 54만 원, 뭐 55만 원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주가가 62만 원, 63만 원이니까 뭐 대략 반올림하면 거의 뭐 그 자리에서 한 10에서 15% 정도 또 순식간에 이제 올라온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지금 사지를 못해서 뽕모에 시달리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많으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장대 양봉 만든 날 따라 붙는 건 조금 지양을 아니고?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간의 이제 조정 혹은 뭐 저는 고점 대비해서 4, 5% 정도 조정은 언제든지 이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정도 조정이 좀 들어오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충분히 이제 좀 진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준호 매니저는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엔비디아 블랙칩 이야기까지도 함께 여쭤볼 텐데 지금 HBM도 HBM이지만 네. D램과 낸드가 맞습니다. 동이 났답니다. 그래서 지금 D램 가격이 그대로 급등을 하니까 이제 가격을 매주고 이제 벤더한테 풀어야 되는데 지금 안 풀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게 가격이 내일 또 오르니까. 그렇다면 삼성전자 지금 프리마켓에서 1.8% 오르고 있는데 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지만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체감은 삼성전자가 덜 오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뭐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20만 전자를 원하고 있고요. 네, 원하고 지금 하이닉스는 지금 이제 100만 니스를 100만 지금 원하고 닉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모든 어떤 수급이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쏠리다 보니까 오히려 여타 좀 반도체 소부장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이제 메모리 어떤 안정적인 수급 없이는 우리가 지금 원했던 AI 어떤 로드맵을 이루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HBM의 어떤 수요와 또 이 AI 칩에 대한 어떤 수요 증가로 인해서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결국 이제 메모리 쇼티지에 대한 우려감이 그렇죠. 훨씬 더 커지면서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좀 강한 시세가 분출되지 않나.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좀 상승폭은 좀 제한적일 수 있지 하지만은 결국 이제 HBM4 관련해서 샘플을 이제 출하했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금 엔비디아의 SK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이제 HBM4를 또 HBM을 공급하기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도 이제 SK 하이닉스와 만만치 않게 좀 시세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또 이미 또 올해만 거의 한 70% 가까운 또 상승 흐름이 나와준 상태이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잘 갈 길은 잘 가고 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가기는 잘 가는데 맞습니다. 하이닉스 대비해서 그런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결국- 잘 갑니다.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만 거의 한 250%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이제 삼성전자가 70% 정도 상승이 나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인 뿐이지 결국 삼성전자는 또 그리고 최근에 신고가 랠리가 계속해서 나와주면서 강한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결국 이 메모리의 어떤 안정적인 수급과 그리고 이제 2년 그리고 3년 동안은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비중이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2년치에서 3년치 일감은 이미 확보가 돼 있다라고 봐도 네. 무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충분히 저는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 SK 하이닉스와 비슷한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어떤 관심과 지금 최근에 포모 그리고 또 이제 노무라증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SK 하이닉스 주가를 거의 84만 원까지 상향하기도 했고 SK 오늘 증권은 100만 원짜리 나왔고. 맞습니다. 네. SK 증권이 100만 원 목표가 상향 보고서가 나왔었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같이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 두 기업이 올라가는 이유 자체가 메모리 쇼티지에 대한 우려감으로 가장 강력한 시세가 들어와주고 있는 만큼 삼성과 또 SK 하이닉스 그리고 또 우리 국내 증시에 약간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우려로 최근에 좀 저가 매수가 또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데 결국 또 시장을 인덱스.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면 결국 패시브 자금은 결국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네. 엔비디아 블랙을 그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해프닝이죠? 일단은 그게 자본주의에서 됩니까? 중국이야 뭐 그렇다 쳐도 맞습니다. 네. 아직까지 지금 이제 관세 협상이 완벽하게 지금 트럼프 마음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은 모습이다 예. 보니까 결국 이제 미국의
핵심 지금 뭐랄까 카드로 블랙에를 좀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중국만 배제하기로 했었는데 중국 외에도 이제 블랙에 칩을 공급하지 않겠다라고 언급을 했다라는 거는 결국 또 이제 협상에 좀 우위를 점하기 위한 발언이 타코?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협상에 타결된 국가에만 또 이제 선별적으로 또 이제 블랙에를 지급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트럼프 특유의 어떤 타코 발언일 그렇죠.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만약에 말이 좀안 진짜 되죠. 네.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모든 국가들이 다 안 보내면 엔비디아의 타격이 너무 클 뿐더러 네. 이미 지금 선진국으로 공급한 부분만 거의 700조가 넘어서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약속한 것만요. 맞습니다. 약속한 네. 것만. 그리고 또 우리한테도 지금 26만 개를 공급하기로 했었었는데 만약에 그걸 안 한다고 했을 때 미국 외에는 모든 국가들이 AI 어떤 로드맵이 다 망가져버리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좀 우위를 점하기 위한 어떤 트럼프식의 어떤 발언이 아니었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좋고 또 앞으로도 승승장구하는데 관련해서 못 가는 두 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AI 반도체 소부장이고요. 두 번째가 AI 소프트웨어, AI 솔루션입니다. 소부장부터 가보고 P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형님들이 네. 이렇게 가는데 영민 매니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소부장이 좀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왜 멈칫멈칫하는지 이게 이제 볼까요? 소부장이 사실 절대 나쁜 건 아니에요. 네. 제가 이제 차트를 좀 보여드릴 텐데 대표적인 종목들 제가 최근에 이제 두산 말씀드렸던 게 지금 어제 100만 원 넘었거든요. 네. 두산 차트 보시면 뭐 황제주 SK 등록. 하이닉스보다 뭐 더해요. 지금 정말 가파르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 엔비디아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이수페타시스도 차트 보시면 뭐 매일 사상 최고가예요. 네. 그리고 기판 종목도 이제 심텍 가장 심텍도. 대표적인 종목 심텍 한번 보여드리면 차트 보시면 9월 이후에 뭐 무지막지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더해요. 두 달 만에 네. 거의 100%가 훨씬 넘게 올랐기 때문에 하이닉스보다 더 강한 이제 상승세가 있는데.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전공정의 이제 장비 종목 중에 뭐 원희가 IPS, 그 다음에 뭐 PSK 이런 종목들 다 보시면 죄다 그냥 100%씩 넘게 다 오르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어제 같은 날도 보시면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이닉스가 이제 11%가 올라가니까 이게 임팩트가 너무 강하잖아요. 시가총액 400조짜리가 막 하루아침에 막 40조, 50조씩 시총이 좀 불어나니까 사실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 정도로 이제 급등을 하면 소부장 종목도 이제 따라가야 되는데 상한가죠. 네, 네. 주가가 움직이는 걸 보면 이제 요런 이제 또 약간의 디커플링은 있어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어제만큼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이제 급등을 할 때는 소부장 종목들이 못 가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조차도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하자 약간 이런 분위기 형성이 좀 돼버리기 때문에 에라이 모르겠다. 네, 네. 어제 같은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소부장 종목은 아예 그냥 건드시는 분이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셔도 어제 삼성전자를 살까 하이닉스를 살까를 무지막지하게 고민을 많이 하셨지 소부장 종목을 뭘 살까 고민하신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제 같은 장일 때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더 돋보일 수밖에 없는 거다. 근데 추세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따라가고 소부장 종목들도 같이 움직이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를 해두신다면 오히려 지금 조금 못 가고 있는 소부장 종목들 있잖아요. 최근에 단기적으로 조금 눌렀던 이제 뭐 코미코 같은 이런 종목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전에 제가 며칠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오테크닉스 같은 이런 기업들은 네. 사실 절호의 매수 기회가 저는 만들어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추세적인 흐름은 거의 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투톱을 따라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약간의 이렇게 특히나 어제같이 그냥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막 급등하는 그런 흐름일 때는 조금 이제 디커플링이 된다. 이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더 의미심장한 얘기를 조금 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과연 그러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렇게 제가 장밋빛 전망이 다 쏟아져 나오는데 네. 과연 악재는 없을까? 이들 종목이 이제 조정이 나올 이제 빌미는 없을까? 네. 이런 조정의 빌미가 이제 오늘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그런 블랙웰. 발언, 말도 안 되는 그런 네, 발언. 말도 안 되는. 블랙웰 다른 나라에 못 주겠다 해놓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UAE에 UAE 는 11조 허락했죠. 투자하는 것도 네, 허락했잖아요. 네, 거기에 엔비디아, 블랙웰 당연히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죠. 야 앞뒤가 안 맞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언 자체는 이제 협상하고 나서 특히 우리나라에 막 26만 개 준다 이런 게 대서특필되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질투? 미국 자국 내에 네. 약간의 이제 좀 민심을 뭔가 이제 동요하는 걸 좀 달래기 위한 이제 그런 이제 발언 정도라고 저는 보고 실질적인 의미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칩 수출 통제된다 그러면 진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한번 휘청거릴 수 있을 만한 악재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엄청난 이제 수요 속에서 사실상 이 메모리 가격이 이제 폭등하고 있다. 이건 두 가지. 네. 지금 수요도 워낙 이제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워낙 이제 쇼티지에 대한 이제 우려가 많기 때문에 고객사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세트 기업들이 선주문을 막 지금 왕창 네. 하고 있는 거고 네. 대량으로 그냥 1년치 주문해버리고 6개월치 주문해버리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쇼티지가 이제 심화되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가면 고객사들도 가격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사양의 D램까지도 지금 $7가 넘어섰잖아요. 네, 2배 올랐어요. 이게 네. 이렇게 돼버리면 아 우린 이제 그냥 안 살랜다. 차라리 사업을 이제 중단할지언정 네. 이렇게 비싸게 주고는 못 사겠다. 이런 시점이 분명히 오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이 뭘 하냐면 본격적으로 생산량을 늘리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고객사들의 약간 이제 가격 저항이 생긴다는 느낌이 들 때는 공격적인 증설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때 많은 이제 생산량을 이제 확보를 해야만 말 그대로 이제 가격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더 팔아먹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부장 종목들은 오히려 지금 이후부터가 속된 말로 이제 논하는 구간이다 이런 거거든요. 과거에도 2022년, 2023년 반도체 슈퍼 사이클 때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거의 뽀모에 시달릴 정도로 먼저 달리고 그 이후에 이제 소부장 종목들이 거의 두세 배씩 갔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습니다. 소부장 종목들은 지금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기회일 수 오히려. 있다. 내년 상반기를 타겟으로 거의 뭐 100%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기회가 저는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축이 바로 AI 솔루션, 뭐 AI 소프트웨어 쪽인데요. 묘희님이네요. 묘희님이 네이버는 어제 파는 게 정답이었나요? 유유했습니다. 준호 매니저, 최태원 회장도 본인이 이제 다 가졌잖아요. 네. 다 가지고 이제 여유가 좀 생겼는지 이제 걱정을 좀 했습니다. GPU 좋고 AI 데이터 센터 좋은데 네. 이거 가지고 뭘 할지 고민해야 될 때다. 지금 팔란티어도 시간외에서 그렇게 잘 가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와, 진짜 소프트웨어 솔루션까지 가야 이게 거품론이 끝인데 네. 가지 못하네요. 네카오도 네이버도 어제는 좀 약했죠. 맞습니다. 네. 어제 갭 뜨고 나서 사실 엔비디아와 이제 피지컬 AI 관련된 협력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갭이 떴다가 그대로 좀 상승폭을 좀 반납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이게 결국에 우리 국내에서 이제 카카오도 지금 이제 오픈 AI와 협력하고 있고 자체적인 어떤 생성형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은 사실상 없잖아요. 이 생성형 AI 쪽에서도 우리 국내 기업들 다 통틀어서도 전 세계 50위권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 없다 보니까 AI 칩 쪽이나 HBM 또 그리고 이제 국내 데이터 메모리 센터. 같은 경우는 AI 어떤 로드맵의 생태계에 있어서 가장 이제 주축으로 떠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삼성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 쪽에는 강력한 수급이 쏠리는데 네.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있지만 이 전 세계 무대로 본다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 빛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강한 매수가 유입되기에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나마 움직이는 게 네이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나마 지금 우리가 AI 국가대표에도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또 실제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를 떠나서 하이퍼클로버 X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이제 피지컬 AI 그리고 휴머노id 로봇도 이번 주에 좀 공개를 또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인 AI 생태계를 좀 선도할 수 있고 거기다가 최근에 또 이제 스테이블 코인 또 이제 금융시장까지 진출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네이버가 중심을 잡아줘야 그 밑단의 지금 소프트웨어 기업들까지도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뭐 솔트룩스를 비롯해서 마음 AI 같은 한국어 컴퓨터 같은 기업들도 결국에는 네이버가 좀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어떤 다른 이제 그 미국의 테크 기업들 그리고 또 이제 M7 기업들만큼의 어떤 큰 시세를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소프트웨어 또 실제로 AI 인프라 쪽에 우리가 또 이제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핵심으로 좀 밀어주고 있지 아직까지는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뭐 없어요. 두각을 나타내는 게 네. 없기 때문에 사실상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단발성인 상승으로 좀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모든 어떤 수급과 시장의 관심이 아무래도 AI 칩 또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는 네,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나마 볼 수 있는 게 네이버고 네이버가 또 이번 주에 발표하는 MIT와 협력해서 휴머노id 로봇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와 또 피지컬 AI를 공동으로 또 개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네이버를 필두로 한 또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명희님, 지금 네이버도 휴머노이드 네, 로봇을 준비를 맞습니다. 하고 있답니다. 이제 얘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고재료 하나 있으니까 그건 좀 염두를 해 두시고요.
영미 매니저 일발로 네. 가봐야 될 텐데 네. 지금 반도체 소부장에 목말라 있습니다. 물론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수페타시스 나홀로 네. 더 갔지만요. 왜 지금 힘든 있어요 네. 소부장도. 오늘의 일발이 좀 힌트를 줄까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이제 잘 가는 종목들만 보여드려서 그런 거지. 그렇죠. 분명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비해서 얘는 왜 이렇게 이제 못 올라가나 이런 종목들이 좀 많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쪽에서는 이제 종목을 우리가 이제 피킹하는 이제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할 수밖에 중요해요. 없을 것 같고 오늘 저는 이제 또 소부장 종목 여전히 여러분들이 좀 소부장 종목을 관심을 좀 가지시라는 이제 당부 차원에서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둔 종목을 그냥 세론에 맞서서 네.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대덕전자라는 종목 공략을 그래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이 종목도 8월, 9월 달에 이제 여러 번 공략을 했었던 종목이고 8월, 9월 이후에 거의 뭐 100% 가까운 이제 상승이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기판 이제 전문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네. 사실은 이제 기판 전문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뭐 이수페타시스와 같은 MLB 네. 그리고 이제 레거시 쪽에 이제 많이 처해 있는 심텍과 심텍. 같은 이런 기업들 그 중간 정도에 있는 수준의 기업이 바로 대덕전자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시총으로 봤을 때는 뭐 기판의 이제 대장주 역할을 네.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덕전자는 FC BGA 쪽에도 2022년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좀 해놨고 레거시 쪽 익스포저도 있는 반면에 또 대덕전자는 MLB 시장까지는 이제 진출을 좀 해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네.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2022년에 거의 역대급의 그 당시 이제 슈퍼사이클 때 매출이 이제 1조 원을 넘겼고 영업이익도 2,300억 원 정도를 이제 달성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제 호황을 좀 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주가가 당연히 이제 급등을 했을 수밖에 없겠죠. 2022년, 2023년에 최고가 거의 4만 원 정도를 찍고 한 번. 그때부터 2년 넘는 시간 동안에 정말 이제 오랜 암흑기를 거쳤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년 내내 사실 기판 종목들을 언급할 필요가 없었을 정도로 거의 뭐 5G 통신 장비 종목들과 같은 급의 네, 네. 치부를 좀 받았었던 그런 이제 섹터가 반도체 기판 쪽이었거든요. 근데 차트 보시는 것처럼 올해 이제 상반기 때부터 반도체 업황의 회복과 함께 실적이 이제 가시성을 이제 회복을 좀 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 지금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 때 적자였고요. 1분기 때도 적자였어요. 2개분기 연속으로 이제 적자를 기록하고 나서 2분기, 올해 2분기 때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소폭 흑자로 이제 전환되면서 본격적인 이제 턴어라운드의 이제 시그널을 좀 알렸고 아마 오늘 발표되는 오늘입니다. 이제 실적을 좀 보면 반도체 업황이 정말 좀 살아났구나. 영업이익이 정말 빠르게 좀 회복되는구나라는 걸 숫자로도 아마 확인을 좀 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지난 2개분기 동안에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때 이제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FC BGA에 대규모로 투자를 해놓으니까 투자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이게 대규모 이제 투자를 하고 나면 그걸 이제 연간 기준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감가상각비를 이제 또 산입을 해야 회계 되잖아요. 처리.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아무리 장사를 잘해도 이제 그 감가상각비의 이제 부담 때문에 영업이익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데 업황까지 이제 안 좋았다 보니까 당연히 뭐 적자 전환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였는데 이 FC BGA 기판에 대한 이제 감가상각비가 올해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급격하게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올해보다는 또 내년도에 어마어마한 이제 이익의 성장 전망을 이제 우리가 감안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DDR4 가격이 이제 급등하고 DDR5도 연초 이후에 지금 한 2배 이상 이제 상승을 하면서 사실 이제 제품 믹스를 이제 대덕전자가 레거시 쪽과 첨단의 이제 지금 AI 향 쪽으로 믹스를 상당히 이제 잘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성을 좀 해놓다 보니까 수익성이 이제 매우 빠르게 호전되고 있는 게 실적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 구간이 이제 왔다.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게 FC BGA는 뭐 숫자로 보면 이제 매출이 이제 2023년에 2,200억 정도 나왔었던 게 작년에 1,900억까지 이제 고꾸라졌다가 아마 이제 올해는 3,000억 정도, 내년에는 4,000억을 이제 상향하는 그 정도 이제 매출이 좀 나올 거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MLB 쪽이 이제 중요해요. 우리가 이수페타시스가 이 적층 고다층 기판 쪽에 거의 이제 뭐 독과점적인 이제 싹쓸이죠. 지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미국의 빅테크 향으로 거의 물량들을 대부분 다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독점하고 있다시피 한데 그 시장에서 이제 대덕전자가 이미 이제 작년 하반기 때부터 매출이 어느 정도 인식이 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MLB 매출이 작년에 1,200억 정도가 이제 매출이 좀 찍혔었고요. 예. 올해 2025년도에
본격적으로 이제 북미향 이제 수출이 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대략 한 1,800억에서 2,000억 원 정도. 그리고 내년도는 성장률 전망치가 거의 한 30% 이상이라고 이제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아무리 못해도 한 2,600억에서 잘하면 거의 3,000억 가까운 이제 신규 매출이 네, 신규. MLB 쪽에서 이제 인식이 되고 특히나 이 MLB 쪽이 고마진이다 보니까 영업이익단에서는 굉장히 이제 기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뭐 차트 보시면은 주가가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같이 올라가잖아요. 마치 이제 SK 하이닉스처럼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수페타시스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이제 보면 8조 원이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거의 뭐 10조 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구간인데,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판 종목 중에 가장 좀 시총이 큰 종목 축에 속하는데 네. 2조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덕전자는 레거시 업황, 메모리 업황이 내년까지도 계속 이제 호조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다가 이제 MLB 쪽 매출을 이제 감안한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이제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 그래서 소부장 종목들도 결국에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이제 동행한다라는 이제 측면에서 보면 뭐 지금 정도 수준에서도 충분히 한번 공략을 좀 해보자. 특히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숫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일부 오늘 어차피 실적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나오니까. 오늘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아무래도 이제 그간 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약간 세론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을 하고 있지만 전력 인프라 기업들을 보면 호성중공업, 뭐 LS 일렉트릭, 뭐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기업들이 정말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발표해놓고 주가가 더 올라가잖아요. 네. 그 더 올라가는 와중에 또 영업이 이제 업황이 워낙 좋으니까 네. 공격적인 또 증설 투자에 대한 얘기들까지 나오죠. 같이 따라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덕전자도 약간 이제 그런 저는 흐름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세론이 혹시 된다라고 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담아줄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제시를 좀 해드릴게요. 어제 종가 근처에 한 4만 원 정도를 매수 가격으로 이제 설정을 조금 해드리고 1차 목표 가격은 5만 원, 손절가는 3만 3천 원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맨 매니저의 일발은 반도체 소부장으로 향했습니다. 대덕전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기판을 사랑하시는 분이 양쪽으로 나누시죠. 고다층 기판에 이수페타시스, 네. 반도체용 PCB에는 심텍, 네. 그 사이에 실은 대덕전자가 있고요. 대덕전자가 지금 보니까 양쪽을 다 가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고다층 기판도 하고 FCPGA도 한다고 하니까 이 대덕전자도 이 기판 삼총사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와 리뷰를 가야 될 것 같은데 로봇 총정리로 그냥 가시죠. 맞습니다. 어제 그냥 제가 그랬거든요. 눈 감고 로봇 찍어도 맞아요. 5%고 상한가가 몇 개가 나온 겁니까? 맞습니다. 일단 가보죠. 어제는 너무 많이 준비를 해서. 그동안 이제 좀 상대적으로 못 갔던 대형 로봇주들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이제 이틀 전에는 현대오토 에버를 이제 네. 필두로 해서 로보티지도 거의 뭐 상한가 언저리까지 상승 흐름 나와줬고 거기다가 정말 억눌렸었던 두산 로보틱스까지. 협동 로봇. 네, 맞습니다. 네. 협동 로봇의 국내 1등이지만 이제 글로벌로 따지면 이제 5위고 5위. 점유율로 따지면 5, 6%밖에 안 돼서 네. 그동안은 좀 철저하게 좀 소외가 됐었는데 최근에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지니어 솔루션 로봇 기업인 원엑시아를 좀 인수를 하고 R&D 쪽에 좀 투자를 확대하면서 그냥 하드웨어 협동 로봇이 아니라 거기에 AI를 접목시키기 시작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가 두산 로보틱스를 10월 중순에 거의 처음으로 두산 로보틱스를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장중에 거의 20% 이상의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기도 했던 이유가 결국 이제 국내에 에이딘 로보틱스라고 또 이제 센서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과 협동 로봇을 넘어서서 지금 시장의 대세인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공동 개발하겠다라는 소식도 나와주면서 두산도요? 네,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드디어 시대의 흐름을 깨우치기 시작했다. AI가 접목시키고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집중을 하면서 이제 로봇 관련된 어떤 모멘텀이 강력하게 부각되며 22%까지. 그래서 결국 이제 그동안 한동안 소외를 받았었던 로봇 기업들 그리고 중대형 로봇 기업들까지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됐다라는 거는 결국 피지컬 AI에 대한 그리고 이제 젠스상 효과가 거의 한 이틀 연속으로 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도 좀 이어질 수가 있는 게 이번 주에 또 로봇 월드 행사가 열리고요. 그리고 또 1월달 CES 행사에서도 가장 핵심 키워드가 결국 로보틱스다 보니까 그 모멘텀이 연말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는데 어제 너무 가파른 상승, 그러니까 로봇자만 붙고 로봇 싸움만 하는 기업들은 다 올라버리는 바람에 사실 오늘은 약간 좀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될 수 있지만 로보틱스가 이제 시장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두산 로보틱스는 처음으로 로봇 관련된 모멘텀을 올라간 것 같아요. 그동안은 MSCI 지수 편입 기대감 아니면 두산 베켓을 지금 품냐 안 품냐 이런 이슈로만 올라갔다가 하락했다가 했지만 드디어 이제 로봇 관련된 이슈로 처음으로 어떤 시세가 좀 분출되기 전에 잘 말씀드렸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KNR
지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전 모멘텀까지 좀 네. 같이 엮이고 있어서 한수원과 원전 해체 관련된 솔루션을 로봇. 협력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K나 시스템까지 시세가 들어왔고 뭐 대표적으로는 로보스타, 로보티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거의 지금 한 100% 이상의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뭐 LG향 로보스타 특히 산업용 로봇의 가장 이제 상징 기업으로 좀 부각이 되면서 결국 이제 LG향을 떠나서 로보스타가 가장 핵심 기업으로 계속 지금 연중 신고가 랠리를 경신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제 정말 진짜 로봇 기업들이 정말 대세 중에 대세. 아무리 뭐 반도체 섹터도 강하고 뭐 그 여타 뭐 변압기 섹터도 강했다고 하더라도 그 대세 중에서도 로봇이 가장 대세로 큰 시세가 분출했던 만큼 오늘은 쉬어갈 수 있지만 또 저는 로봇 섹터가 이번에 어떤 조정 흐름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계속해서 조정 시 매수의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로보스타 그리고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같은 핵심 기업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로봇들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네. 프리마켓에서. 그러나 항상 K 증시는 맞습니다. 또 모릅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고 현재 두산 로보틱스 드디어 휴머노이드 쪽으로도 가고 있는 이 이슈도 체크를 해 주셨고요. 영민 매니저와는 바이오를 한번 싹 정리를 해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 GPU 26만 장 효과 빼고 두 섹터 태양광과 바이오 그래서 이제 네. VS 따로 이제 다루기도 뭐 했었는데 바이오가 그냥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제 ADC 학회부터 해서 학회들 이어지고 중중 있지 않습니까? 시작해 볼까요? 네. 핵심적인 종목들 중심으로 빠르게 가죠? 좀 리뷰를 빠르게 좀 가죠. 해드릴게요. 네. 일단 파미셀은 약간 하이브리드죠. 하이브리드. 바이오 쪽에서 이제 줄기세포 동박. 그리고 이제 네, 동박 네. 적층판에 이제 두산하고 반도체. 연결될 네. 수 있는 반도체 핵심적인 이제 소재 기업으로 이제 보시면 된다. 아까 이제 제가 차트 보여드렸던 것처럼 두산이 뭐 이미 지금 100만 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SK 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 그다음에 이제 두산 파미셀 이렇게 네. 이제 따라서 가는 이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밤에도 뭐 미국 시장에 결국 나스닥 지수가 상승한 거는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아마존 뭐 이런 기업들 네. 때문이고 아마존하고 오픈 AI 협력한다는 네. 얘기 나왔고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UAE에 11조 원 규모 데이터 센터 투자한다.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매일같이 새로운 이슈들이 나오잖아요. 한 3개만 오르면은 나스닥도 최고가요. 맞습니다. 이제 네. 나스닥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M7 기업들이 그냥 절반만 네. 올라가도 지수는 이제 상승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국내에서도 SK 하이닉스와 뭐 두산, 파미셀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좀 동행하고 있다는 거. 특히 파미셀은 굉장히 좀 무거웠던 이제 14,000원, 15,000원대 이제 박스권이 딱 뚫리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굉장히 좀 탄력적인 시세가 이제 분출이 좀 되고 있다. 아직도 이수페타나 두산이 오른 거에 비하면 파미셀은 현저하게 저평가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사실 파미셀은 저는 뭐 오늘도 지금 40%가 넘게 수익 나 있습니다만 네. 오늘도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좀 대응하실 수 있고 중기 관점으로 뭐 한 24,000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렇습니다.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1일 날 소개해드렸던 에이프릴 바이오 이게 조금 오래된 기업이긴 한데 그 가야 돼요. 최근에도 네. 워낙 이제 뭐 대장주 역할을 또 하고 있고 또 중소형 바이오테크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이에요. 덴마크 룬드백 쪽으로 이제 APB A1 이제 기술 수출을 하고 나서 룬드백이 지난 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내년에 APB A1의 적응증을 최대 5개까지 확장할 수 있다라는 거 이미 이제 발표가 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에보뮴 쪽으로 이제 기술 이전한 APB R3도 최근에 이제 적응증 확장 얘기가 나왔는데 적응증 확장이 왜 중요하냐면 예. 적응증 확장이 확정이 돼서 임상의 단계로 이제 진입을 하면 이건 새로운 기술 수출이 된 거나 마찬가지로 네. 마일스톤을 이제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기업 가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에보뮴이 상장 절차를 이제 밟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1월 6일 날 이제 나스닥 시장에 이제 상장되는데 두 가지 이제 결정적인 함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예. 상장을 하는 게 우리가 뭐예요? 이게 IPO를 하면은 상장을 한 기업 입장에서는 결국 자본을 조달하는 거잖아요. 자본 조달을 하기 위해서 이제 상장을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자본 조달 IPO에 성공을 하고 나면 아마 에보면은 최소한 2,000억에서 2,400억 정도의 현금을 이제 확보하게 된다. 예. 그럼 그걸 어디다 쓰겠느냐? 공헌한 만큼 APB R3에 대한 적응증 확장, 사실상 이 자가 면역 질환이 파이프라인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야이기도 하고 사실 비만 치료제 시장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시장 규모가 추산컨대 거의 한 200조, 300조 원 정도 되는 규모거든요. 워낙 자가 면역 질환 종류도 많고 시장 규모도 이제 크기 때문에 그 시장을 이제 선점하기 위한
파이프라인 확장을 위해서 IPO를 해서 자본 조달을 한다라고 보면 APB 이제 R3에 대한 이제 적극적 확장이 훨씬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상장되면 이제 시총이 얼마냐 이걸 막 따지게 되잖아요. 에보민이 이제 상장되면 뭐 일단은 한 1조에서 1조 5천억 정도 상장될 것 같은데 중기적으로 최대 한 6조 원까지도 이제 가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에보민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만큼 당연히 에이프릴 바이오의 그럼요. 가치도 네. 따라 올라가는 네. 거기 때문에 에이프릴 바이오가 놀랍게도 아직도 시총이 지금 1조가 안 돼요. 8천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굉장히 놀랍다. 그래서 제가 계속 최소 4만 원 이상까지는 네. 올라간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이제 기인한다라고 보시면 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프릴 바이오도 당연히 이제 4만 원 정도 목표가 보고 여전히 이제 여러분들이 홀딩을 좀 하셔도 될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름 테라피틱 요거는 어제도 이제 리뷰를 해드렸으니까 DAC. 새로 나온 이슈 어제도 제가 목표가 한 5만 5천 원 정도 올려드렸었잖아요. DAC에 대한 이슈고 세계 4대 이제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1월달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다음에 UBS 헬스케어 컨퍼런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국내 바이오테크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또 UBS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간밤에 또 초청이 좀 됐다라는 그런 이제 보도들도 좀 있었어요. 뭐 그 재료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을 좀 한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오름 테라피틱은 어제 말씀드렸던 한 5만 5천 원 정도까지 목표가 보시고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가 이 숨은 종목으로 바이오 섹터다. 어제도 또 맞아 떨어졌습니다. 네. GPU 했지만 바이오 쪽은 어제 꽤 많은 시세들이 났다라는 것들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요 얘기 왜 안 해주시나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삼성 SDI 이야기입니다. 주야님도 삼성 SDI 테슬라 수주 사실인가요? 오늘 2차 전지 영향이 있을까요? 이 얘기를 쭉 해주셨고 지금 2차 전지들 프리마켓 다 아주 시세들이 나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기다렸던 이유가 이제 어제는 뉴스였고 조회 공시가 들어갔는데 답변이 바로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 지금 놓고 보니까 3조 원 규모의 여기 화면을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규모의 조회 공시 답변입니다. 당사는 공급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구체 중에 확정된 사안은 없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요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그러니까 뉴스가 상당 부분 이게 있는 거고요. 부인한 건 아니잖아요. 네. 확정되는 대로 1개월 이내에 제공한다. 이거는 꽤나 여러분 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확정된 게 없습니다라고 하면 끝났을 텐데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라는 표현 그리고 이 제공시를 1개월 이내에 제공시하기로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자, 준호 매니저 어느 정도 꽤 3조 ESS 배터리의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이 요거를 타고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타고 바로 2차전지 기업이 가볼까요? 바로 에코프로 머티를 오늘 탑픽점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네. 뭐 아무래도 제가 예전부터 이제 삼성과 지금 이제 테슬라의 어떤 이제 협력, 특히 이제 AI6 칩뿐만 아니라 최근에 AI5 칩까지도 협력을 확대하면서 결국 AI 생태계, 첨단 산업 쪽으로 확장해 나간다. 최근에 스페이스 X도 지금 삼성전자와 협력을 해 나간다라고 하고요. 다양한 부분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고 했을 때 가장 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결국 삼성 SDI의 배터리도 결국 이제 테슬라와 협력을 할 수밖에 그렇죠.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그 이유가 원래는 지금 CATL에 의존을 굉장히 했었었는데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탈중국, 특히 미국 현지 내에서는 탈중국화를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을 배제하고 일단 LG 엔솔을 택했지만 LG 엔솔 하나만 공급을 받기에는 만약에 지금 이제 LG 엔솔 공급에 어떤 차질을 빚는다고 했을 때는 공급망 전체적인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벤더사는 최소한 2곳 이상을 둘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LG 엔솔과 더불어서 결국 삼성 SDI를 채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단독 보도가 어제 이제 장 끝나자마자 나왔고 3년 동안 3조 원 규모의 ESS 배터리를 테슬라에 이제 공급을 할 예정이다라는 어떤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공시가 나왔지만 결국 지금 공급 논의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실적으로 공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그랬을 때 결국 그럴 수밖에 없는 게 LG 엔솔과 또 이제 삼성 SDI 그리고 탈중국화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국내 배터리 3사 또 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 저는 이제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테슬라의 공급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태에서 2차전지 국내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안에서도 이제 탈중국화가 빨라졌을 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반사 수혜 기업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점에서 일단 에코프로 머티를 오늘 들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미국 내에서 탈중국 배터리 조달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점. 근데 그게 오늘 내일만의 일이 아니고요. 벌써 한 2, 3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실적으로 지금 이제 재작년에 3월 달에도 지금 이제 미국의 자동차 기업과 에코프로 머티가 중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비밀 유지 조약으로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뭐 포드라든지 GM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 지금 이제 생산을 중단하고 또 전기차 관련된 투자를 멈춘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 저는 테슬라와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왜 전구체가 테슬라와 공급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소재 같은 경우 우리가 관심을 가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죠. 리튬은 한 60%, 흑연은 거의 90% 이상, 네, 코발트는 거의 한 80% 이상. 전구체 같은 경우도 글로벌 전구체 생산 시설의 중국의 어떤 편중도가 거의 90%가 넘어서기 때문에 양극재 생산 대비해서 국내 전구체 생산량이 절반도 못 미쳤어요. 그 이유가 그동안은 중국의 어떤 이제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그 관점에서 탈중국화가 빨라진다고 했을 때는 지금 당장 전구체를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현 시점에 에코프로 머티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은 없기 때문에 중국 빼고 맞습니다. 중국을 제외하고 그래서 이미 재작년에 3월 달에도 테슬라가 이미 에코프로 머티를 채택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또 이제 그 삼성 SDI가 됐던 또 LG 엔솔이 됐던 대규모 ESS 배터리를 테슬라에 공급한다고 했을 때도 그 양극재의 60% 원가를 차지하고 있는 전구체는 결국 에코프로 머티가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 현지에 공급하고 있는 거는 또 중국 기업들, 중국 소재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에코프로 머티의 전구체는 채택될 수밖에 없고 대안이 없는 시점이다 보니까 오히려 에코프로 머티도 좀 수혜로 같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결국 삼성의 SDI는 전 테슬라에 공급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미 지금 이제 에코프로 머티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게 포항의 1, 2 공장도 연간 5만 톤 가까이 전구체를 생산했지만 3공장, 4공장도 공장 증설을 통해서 원래는 3.3만 톤이었는데 6.6만 톤으로 생산을 지금 캐파를 늘려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미 이런 부분들도 테슬라 이제 공급을 앞두고 있고 그 준비 차원으로 이미 공장 증설을 이미 서두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판매와 손익도 좀 긍정적으로 좀 개선되고 있는 분위기고 그리고 이제 비중국산 배터리 밸류체인 구축에 있어서 가장 또 핵심 기업으로 좀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이 저는 에코프로 머티다라고 보고 있어서 오늘 탑픽점으로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자, 삼성 SDI 훈풍도 좀 기대를 해보고요. 여러분, 전고체는 그 전해액을 바꾼 전고체 배터리의 전고체고 에코프로 머티는 전구체입니다. 그 양극재 전에 떡 같은 거라고 할까요? 반죽 같은데 그거 만드는 전구체의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가격적으로 볼까요? 복합 화합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 3%, 3.3% 정도 지금 이제 프리에서 좀 상승하고 있는데 일단 매수가를 좀 잡아보면은 68,000원 미만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8,000원 미만에서 1차 매수로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8만 원을 일단 목표가로 잡아보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57,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 일발 전구체 에코프로 머티고요. 앞서 영민 매니저는 심택만 있냐, 이스페타시스만 있냐, 대덕전자도 맞습니다. 있다. 기판의 대덕전자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